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최남은 막상 고국을 돌아와 보니 공부보다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 어머니와 누이 동생 생계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던 것이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최남은 어떤 사람의 소개장 하나를 얻어가지고 평안도 수안군에 있는 평원 광산을 찾아갔습니다. 그 광산은 미국 사람이 경영하던 것이었는데 최남은 그곳에서 야외 사원으로 취직하여 광부들과 함께 갱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와 다름없는 광부의 일이었습니다. 월급은 15원. 최남은 밥값을 제하고 한 달에 8원씩을 저축했습니다. 최남은 너무 섬세하고 꼼꼼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 주판알처럼 그때그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맨으로서는 이런 광산 같은 곳이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최남은 야외 사원으로 일하면서 40원을 저축해서 광산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취직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서 최남은 또 할 일이 없는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거리로 나가 보았습니다. 이른 봄날 발길이 닿은 곳이 황금정 쨍강쨍강 엿 목판을 메고 골목을 뒤지는 엿장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으로 엿을 사 먹기보다도 고물을 들고 나와서 엿을 바꾸어 먹는데 고무신 300걸레 떨어진 것,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고물 속에 헌 양복까지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넓은 공터 한쪽에서 엿장수들이 수집해온 각종 고물을 놓고 엿장수와 수집상들이 둘러서서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남은 발길을 멈추고 능마 흥정판에 끼어서 자세히 보니 각종 고물 중에는 아직 입을 만한 셔츠, 양복, 바지, 구두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엿장수들이 흥정하는 것을 보다가 떨어진 양복 몇 벌과 구두를 샀습니다. 최남은 그 고물을 쌌으나 대낮에 들고 나가 팔 용기가 없어서 해질 무렵까지 흥정판에서 어정거리다가 밤이 되었어야 고물 보따리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누이 동생이 손볼 것은 대충 손을 보아가지고 시내로 돌면서 헌 구두는 구두 수성공에게, 헌 양복과 헌 내의는 시장 바닥 아낙네들에게 팔아보았더니 제법 남는 장사였습니다. 능마 양복 장사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자 누이 동생에게 재봉틀을 싸주어 양복 수선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헌 책도 사들여 떨어진 책장을 새로 붙이고 다림질을 해서 헌 책방에 넘겨보니 이것 또한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최남은 타고난 성미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는 법이 없었습니다. 1919년 종로 큰 길가에다 덕원상회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절호의 기회가 덕원상회로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1919년 봄 그해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 바람을 타고
그 운이 덕원상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3.1운동 만세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묘한 민족적 결속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고, 그것은 배일적인 행동으로 국산품을 이용하자, 종로 덕원상회에서 물건을 사자라는 이런 심리적 흐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운이었습니다. 최남의 덕원상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덕원상회를 확장하고 단골 손님은 늘어나고 최남과 누이 동생과 점원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붐비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덕원상회에서 돈을 번 최남은 1925년 동아 부인상회를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남은 어느새 50만 원을 가진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종로에서만 5개가 되는 큰 점포를 융성하게 일어나는 점포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남은 33세에 야심만만한 사업가가 되어 이번에는 백화점을 해보고 싶은 야망에 불탔습니다. 1931년 민영휘의 아들인 민규식이 4층 건물을 지어 낙성을 했던 것입니다. 4층 150평. 최남은 그 빌딩을 임대해서 동아백화점을 꾸몄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 최남이 갖고 있던 동아 부인상회는 전국적으로 전주, 평양, 대구, 부산 등의 지점을 두고 일종의 연쇄점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남은 몇 해 지나지 않아 동아 부인상회를 하신상회 박흥식에게 넘겨주고 장안의 명물 국일관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